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9K에서 30K 사이를 반복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여러 가지 신호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해석해서 앞으로 가격이나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비탈릭이 가만히 있는 리플 커뮤니티에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왜 싸움을 걸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얼마 되진 않아요.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좀 커뮤니티에 돌아서 가지고 와봤고, 사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는 아주 작은 돈이죠.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그래도 이더리움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신기해서 가지고 와봤고, 요거는 일종의 어떤 유명인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지표를 좀 살펴볼 텐데, 이더리움이 지금 선물 거래가 다른 그 시장보다도 선물 거래가 굉장히 많이, 현물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현물이 1이면은 선물이 한 14배 정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시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선물 거래가 3년 이래 가장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유동성이 굉장히 작은 상태로 이더리움도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과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앞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좀 가지고 와봤고,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이제 서플라이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에셋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있어도 이더리움이 개수가 세상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가 줄고 있다. 실제로 절대값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포스로 넘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스테이킹을 하거든요. 근데 스테이킹하는 그 기간이, 그다음에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더해지면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서플라이가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포스로 바뀌면서 더 많은 수량이 스테이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이더리움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더리움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모두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 해석이 중요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더리움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주말 사이에, 그러니까 보라고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세력 중에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일부 포지션을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락을 좀 유발을 하긴 했는데, 보라고래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11K에 큰 매도벽이 존재를 하고 있고, 28.8K, 9K에 또 매수벽이 새롭게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K와 29K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로 저희가 될 것 같고요. 더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길을 모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냐? 30K를 찍었다가도 또 29K 초반대로 내려오고, 30K를 찍었다가 29K 중반대로 내려오고, 이런 이유는 마이너가 아직도 비트코인을 팔고 있어요. 많은 양을 던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비트코인을 이 채굴업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속이 되고 있다. 29K와 28K, 30K 이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는 채굴업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좀 빨리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게 되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없는데, 채굴업자는 전례가 없을 만큼 계속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중요한 자리, 지지대 라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같은 경우는 뭐 16K 같은 경우는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16K 같은 경우는 뭐 아직은 너무 먼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28K 보시게 되면 많은 거래가 있었던 거고, 27K 또 많은 거래가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26K,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고래들이 많이 매수를 한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28K, 그 다음에 27K, 26K는 한 번 정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웃긴 게 그냥
1K마다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다 이게 자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8.2K 같은 경우는 쇼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좀 더 밑으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지지대 라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때 아크 인베스트에서 ETF 신청한 게 연기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미리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잖아요. 이 아크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블랙록이나 다른 것도 ETF 신청한 게 9월 달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기될 거예요. 무조건 연기됐어요. 연기가 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연기는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거절에 관련된 이게 떴을 때, 의견이 떴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 거고요. 연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이제 블랙록이나 한 번에 신청했던 애들 다 연기될 거예요. 거의.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중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물 거래가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선물 시장으로 가장 좋았던 탑티어 거래소인데, 그러니까 불장이 오기 전에 여기서 많은 롱 포지션이 생겼다고 해요.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롱 포지션이 생겼다. 그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잡는 거는 좀 스마트한 어떤 세력이나 사람이 이제 롱을 세게 잡고 그다음에 끌어올리든 아니면 올라가는 걸 보든,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건데, 이렇게 수익이 났던 구간이 있는데 이 비트맥스에서 롱 포지션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실제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최근에는 롱 포지션이 더 큰 게 생겼습니다. 그게 앞으로 어떻게 비트코인 가격이 방향이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아직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뷰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K, 28K, 그 다음에 30K 이 사이에 횡보하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된다. 너무 심리적으로 쫓기거나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고요. 이 라인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8.2K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여러 가지 고래들이 섞여 있는 자리고, 거래도 많이 일어났던 자리고, 그다음에 쇼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가격이 있는 요 지점이기 때문에 이 28.2K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비트맥스에서는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이런 것들은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지표가 떴어요. 저는 알트코인도 지금 뭐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씩 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알트코인 이 볼륨량이 비트코인보다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래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두드러진 현상인데, 그러니까 뭐 장이 상승장에서 하락장, 약간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런 장일 때는 알트코인 이 거래 볼륨이 늘어나는 거는 좋진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이 한번 이제 뿅망치를 맞게 되거든요. 그런 신호가 있어서 알트코인을 매도 하시는 분들,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좀 약간 리스크한 지표가 떠 있다라고 보시면서 트레이딩 할 때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고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탈릭이 가만히 있는 리플이나 리플 커뮤니티에 싸움을 건 건지 그냥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리플과 아이오타는 완전 중앙 집중화 되어 있는데 코인마켓캡에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등재되어 있다. 그게 웃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아예 근간을 뿌리째 비난한 거죠. 리플은 그러니까 크립토가 아니다, 블록체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깐 거예요. 그러면서 체인이 아니다, 얘네가 무슨 블록체인, 이거 서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 리플 커뮤니티나 리플은 비탈릭이 뭐야 이러는데, 이제 공격을 어떤 논리로 하냐. 이제 리플 커뮤니티도 보면은 이더 같은 경우도 중앙 집권화에 대해서 좀 뭔가 자유롭진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비탈릭이 만약에 어디서 사고가 났어요, 혹은 비탈릭이 갑자기 외계인한테 납치가 됐어요. 그럼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처음에 혼란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 자체가 중앙 집권화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요소인데, 지금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중앙 집권화 아니냐. 근데 웃긴 건 이더리움하고 리플 모두 이런 이야기는 해요.
중앙 집권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탈중앙화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너네도 그렇잖아라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드가 그러니까 좁긴 해요. 노드 같은 경우는 허가되어 있는 곳들만 노드를 돌리는데 이게 굉장히 적어요. 근데 어쨌든 뭐 분산 원장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블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산 원장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긴 한데 중앙 집권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그래도 저는 리플과 이더리움이 모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자주 싸우는데, 비탈릭이 그냥 화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좀 더 키워나가는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더리움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리플은 송금망 결제 시스템으로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컴퓨팅으로 이제 세상을 좀 많이 좋은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간 비탈릭이 리플을 공격을 했었다. 근데 원래 비탈릭은 싸움닭이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뭐 이더리움이 너무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더리움 2017년도에 엄청 올랐을 때 막 200만 원 갈 때 비탈릭이 이더리움이 200만 원 갈 게 아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트윗도 날리고, 자기가 만든 건데 그러면서 원성도 좀 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싸움닭 모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센티멘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이제 모아가고 있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모았다가 던지는 세력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이거 원래 숫자로 아마 100개 정도 비트코인을 100BTC 정도 매집을 하고 있는 그 라인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본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자, 2017년도에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갑니다. 모아가요. 이렇게 계속 모아가고 있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장이 왔을 때 요걸 던져요. 이렇게 하락을 시켰죠. 보면 숫자가. 그 다음에 2019년도, 2018년도 완전 하락장이죠. 이때 또 비트코인을 모아요. 계속 모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19년도 계속 모으죠. 그러면서 2021년도 불장이 왔을 때 또 던집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매매를 하죠. 일반인들과는 정반대의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모으고 상승장에서 던지고, 추구하는 매매랑 같죠. 하락장에서 봐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두 번의 사이클을 모두 이런 식으로 매매했던 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던 사람들이 2023년도에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스마트하게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인데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해가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이 좀 봤으면 좋겠고, 클레이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클레이튼은 한국에 있는 대표 메인넷이었었죠. 과거형입니다. 대표 메인넷은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의 대표 메인넷이었는데, 클레이튼의 거버넌스 컨실을 해서 웃기는 제도예요. 이것도 리그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화보다도 뭐냐면 노드를 돌리는, 블록체인을 만들어내는 이 노드들을 자기들이 제휴맺은 곳들만 이 블록체인 노드를 돌릴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그것 자체도 무슨 이게 블록체인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퍼블릭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기들이 친한 사람들만, 뭐 클레이튼의 카카오 벤처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블록을 만들어내는 이 집단을 거버넌스 컨실이라고 불렀는데, 더 웃긴 건 뭐였냐면 클레이튼 재단이 이거 노드 돌리려면은 클레이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냅두고 재단에서 위임해줬어요. 다 위임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공짜로 돌렸었던 애들이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자를 받아먹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가만히만 있으면 계속 나오는데 떠나고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 컨실을. 이게 무슨 말이냐? 돈이 되는데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지금은 리스크가 있다. 법에 관련된 접촉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은 리스크가 있어서 도망을 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떠난 게 에버리치, 뭐 LX 인터내셔널, 펄러비스, 셀트리온, GS 리테일, 메이커다오, LG전자, 해시드가 떠났다고 해요. 네, 이렇게 떠나가고, 그러면서 뭐 그냥 이제 크립토 친화 기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레이튼의 변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손절을 치고 있는 움직임들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환경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